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15년을 바쳤다. 하지만 그녀를 살려줄 거라던 의사는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했다. 돈을 위해, 자신의 딸을 위해 23명의 목숨을 거래했다. 아내가 남긴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복수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될 진실은 가해자도 피해자였고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는 것.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고시원. 한정우는 침대 옆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손에 쥔 오래된 mp3 플레이어에서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당신,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죠.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이미 이 녹음 파일을 12번 들었다. 하지만 매번 마지막 10분을 듣기 직전에 멈췄다. 두렵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든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온다. 정우는 눈을 감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한 15년. 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또렷했다. 박민호 교수님, 그분은 날 살리려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정우의 눈썹이 찌푸려진다. 무슨 말인가? 박민호는 수진을 죽인 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오늘 밤, 난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정우는 숨이 막힌다. 녹음 파일 속에서 약병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수진의 가쁜 호흡.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녹음이 끊긴다. 정우는 mp3 플레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바닥에서 튕겨나가며 깨진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너진다. 15년간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수지는 박민호에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죽였다. 정우 때문에. 정우는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본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눈을 찌른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수진이 처음 박민호 교수를 만났던 날.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박민호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수진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망의 빛. 정우는 박민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의미를 정우는 몰랐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배낭을 꺼낸다. 그 안에는 15년간 모은 수진의 진료 기록, 약 처방전, 그리고 박민호와 관련된 신문 스크랩이 가득하다. 그는 하나하나 펼쳐본다. 2010년 3월 수진이 처음 신약 투여를 시작한 날의 처방전. 약 이름은 뉴로맥스-7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임상시험용이라고 적혀 있다. 2012년 6월 수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날의 진료 기록. 박민호의 필체로 부작용 관찰 중 투여량 조정 필요라고 메모되어 있다. 2015년 11월 수진이 두 번째 신약으로 교체된 날의 기록. 뉴로맥스-12 역시 임상시험용이었다. 정우는 이 모든 기록을 15년간 모았다. 처음에는 수진의 치료 경과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진이 죽은 후 이 기록들은 복수의 증거가 되었다. 그는 믿었다. 박민호가 수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진이 죽었다고. 하지만 방금 들은 녹음 파일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박민호의 최근 진료 일정표. 그는 3개월 전부터 박민호를 미행해왔다. 병원 출근 시간, 점심 식사 장소, 퇴근 후 들르는 카페,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민호가 혼자 병원에 남아 연구실에 머무른다는 사실. 정우는 그 시간을 노렸다. 박민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했다. 가짜 이름, 가짜 신분, 가짜 사연.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다. 정우는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40세, 하지만 50대처럼 보인다.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뺨. 15년간의 간병과 가난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 그는 면도기를 들고 턱수염을 민다.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한다. 수진아,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야? 대답은 없다. 하지만 정우는 안다. 그가 지난 15년간 준비해온 복수는 이제 의미가 없다. 수진은 박민호에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우를 위해 스스로를 죽였다. 하지만 박민호가 완전히 무죄인 것도 아니었다. 그는 수진을 임상시험에 사용했고 불법 신약을 투여했다. 그리고 수진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정우는 결심한다.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겠다. 그는 박민호에게서 진실을 끌어내야 한다. 왜 수진을 임상시험에 포함시켰는지, 왜 그녀가 죽는 것을 막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가 지난 15년간 숨겨온 모든 비밀을. 정우는 배낭을 메고 고시원 문을 나선다. 새벽 6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텅 비어 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그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주머니 속에는 박민호 교수실의 마스터키가 들어있다. 3개월 전 정우는 병원 청소 알바로 위장 취업했다. 야간 청소조에 배치되어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병원 곳곳을 청소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경비원들의 패턴을 파악했고 CCTV 사각지대를 찾아냈으며 마침내 시설팀 사무실에서 마스터키를 복제했다. 오늘 밤 정우는 박민호의 연구실에 침입할 것이다. 그곳에는 15년간의 불법 임상시험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환자들의 명단, 투약 기록, 제약회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수진의 마지막 밤에 대한 진실. 지하철 안. 정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본다.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린다. 그의 옆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모두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다. 정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낸다. 수진의 마지막 사진이 배경화면에 떠 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미소 짓고 있는 수진. 그 사진은 수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찍은 것이다. 당시 수진은 말했다. 당신, 나 죽으면 재혼해요, 꼭. 정우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안 죽어. 하지만 수진은 진지했다. 약속해요,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지 말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편히 갈 수 있어요. 정우는 스마트폰을 끈다. 눈을 감고 수진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녹음 파일 속 그녀의 마지막 말. 이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우는 주먹을 쥔다. 수진은 틀렸다. 그녀가 죽는 것은 정우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우를 죽이는 방법이었다. 지난 15년간 정우는 수진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수진이 죽은 후 정우는 목적을 잃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밤에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다. 꿈속에서 수진을 만나면 깨어났을 때 그녀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정우의 목적지역에 도착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선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그는 플랫폼으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대학병원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난다. 15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관. 정우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소독약과 겨울 공기가 섞인 냄새. 그는 이 냄새를 15년간 맡아왔다. 수진이 입원해 있던 6년간 정우는 매일 이 병원을 찾았다. 병실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정우를 웃게 만들려 했다. 농담을 하고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 비록 그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정우는 병원 후문으로 들어간다. 정문은 CCTV가 많고 경비가 삼엄하지만 후문은 비교적 허술하다. 그는 청소 알바 시절 익힌 경로를 따라 지하 복도로 내려간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 한쪽 벽에는 의료 폐기물 보관함이 쌓여 있고 반대쪽에는 오래된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정우는 복도 끝에 비상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심장 박동을 느낀다. 빠르게 뛰는 심장. 손바닥에 베인 땀. 그는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그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5층에 도착한 정우는 복도를 살핀다. 이른 아침, 복도는 조용하다. 간호사들은 아직 교대 시간 전이고 의사들은 회진 준비 중이다. 정우는 복도 끝에 박민호 교수실로 향한다. 문 앞에 서서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무도 없다. 그는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문에 넣는다. 찰칵. 문이 열린다. 정우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신이 박민호의 비밀. 박민호 교수 연구실 오전 7시. 정우는 연구실 안을 둘러본다. 넓은 공간, 한쪽 벽에는 책장이 가득하고 반대쪽에는 대형 책상이 놓여 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연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구류, 두 번째 서랍에는 환자 차트 사본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다. 정우는 다시 마스터키를 시도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별도의 열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는 책상 주변을 살핀다. 책상이 펜꽂이, 서류함, 명함 케이스,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 액자 속 사진에는 박민호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다.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며 박민호와 닮은 눈매를 가졌다. 딸인 것 같다. 정우는 액자를 들어 뒤를 본다. 액자 뒷면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다. 그는 열쇠를 떼어 세 번째 서랍에 넣는다. 열린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있다. 정우는 파일을 꺼내 펼친다. 제목은 뉴로맥스 프로젝트 마이너스 임상시험 기록. 첫 페이지에는 제약회사 뉴로젠과 박민호의 계약서가 있다. 계약 내용은 명확하다. 박민호는 희귀신경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신약 뉴로맥스 시리즈를 투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대가로 환자 한 명당 2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는다. 계약 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년. 정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환자 명단이 나타난다. 총 47명. 그중 23명은 이름 옆에 빨간 별표가 찍혀 있다. 정우는 별표의 의미를 즉시 이해한다. 사망. 그는 명단을 훑어본다. 2010년 3월
김수진 마이너스 빨간 별표. 정우는 숨이 막힌다. 수진의 이름이 명단 중간쯤에 있다. 그녀는 3첫 번째 환자였다. 투약 시작일 2010년 3월 15일. 최종 기록일 2023년 11월 8일. 사망일 2023년 11월 9일. 비고란에는 박민호의 필체로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다. 환자 자의로 과다 복용, 개입 실패, 녹음 기록 보관. 정우는 파일을 더 넘긴다. 각 환자별 상세 기록이 나온다. 투약량, 부작용, 진행 경과, 그리고 제약회사에 보고된 데이터. 정우는 수진의 기록을 찾는다. 13년간의 치료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2010년 뉴로맥스-7 투여 시작, 초기 반응 양호. 2012년 부작용 발생 손 떨림 심화, 보행 장애 악화. 2013년 뉴로맥스-12로 약물 변경. 2015년 부작용 재발,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2018년 뉴로맥스-15 투여, 일시적 호전. 2021년 환자 정신적 우울감 호소, 자살 충동 관찰. 2023년 11월 8일 환자 병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 시도 목격, 개입 시도했으나 환자 거부, 자율적 선택 존중하기로 결정. 정우는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자율적 선택 존중하기로 결정. 박민호는 수진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로서 옳은 선택이었을까? 정우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간다. 거기에는 박민호의 개인 메모가 있다. 날짜는 2023년 11월 9일, 수진이 사망한 날. 김수진 환자, 오늘 새벽 3시 27분 사망 확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 정지. 나는 그녀를 살릴 수 있었을까? 어젯밤 그녀가 약을 삼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해방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하지만 나는 의사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의 의무였는데 나는 그 의무를 저버렸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내 딸 서연이 매일 겪는 고통과 같다는 것을. 어쩌면 나는 수진을 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해방시켜 준 것일지도 모른다. 정우는 메모를 읽으며 손이 떨린다. 박민호는 수진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는 수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을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 설령 환자가 죽고 싶어 해도. 정우는 파일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는다. 그는 책상 위 컴퓨터를 켠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정우는 몇 가지 조합을 시도한다. 박민호의 생년월일 마이너스 실패. 병원 전화번호 마이너스 실패. 딸 이름 마이너스 실패. 그는 다시 액자 속 사진을 본다. 딸의 얼굴. 정우는 문득 생각한다. 딸의 생년월일은? 그는 인터넷에서 박민호의 프로필을 검색한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한 인터뷰 기사에서 딸에 대한 언급을 찾는다. 딸 서연이는 2003년생으로. 정우는 2003만을 입력한다. 틀렸다. 월과 일이 필요하다. 그는 사진을 다시 본다. 액자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다. 서연이 생일 5월 17일. 정우는 2003만 517을 입력한다. 컴퓨터가 열린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가 있다. 환자 기록, 연구 논문, 재무관리, 개인. 정우는 환자 기록 폴더를 연다.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난다. 그는 김수진을 검색한다. 파일이 하나 나온다.
용량이 크다. 영상 파일인 것 같다. 정우는 파일을 연다. 화면에 병실이 나타난다. 날짜는 2023년 11월 8일 밤 11시 47분.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다. 그녀는 매우 야위었고 호흡이 가쁘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민호가 들어온다. 그는 수진의 침대 옆에 앉는다. 수진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본다. 교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박민호는 잠시 침묵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치료요, 약도요, 모든 거요. 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박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는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새로운 약이 곧 나올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젓는다. 교수님, 전 지난 13년간 계속 버텼어요.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제 남편. 정우 씨는 저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어요. 전 그게 너무 괴로워요. 박민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수지는 계속 말한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이 병은 낫지 않는다는 거. 전 그냥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약을 먹어야 해요? 왜 계속 고통받아야 해요? 박민호는 한숨을 쉰다. 수진 씨,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병을 꺼낸다. 전 오늘 밤 이 약을 다 먹을 거예요. 박민호는 놀라 약병을 빼앗으려 하지만 수진이 더 빨리 약을 입에 넣는다. 안 돼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약을 삼켰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박민호를 본다. 교수님, 말리지 마세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박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본다. 제가 지금 응급처치를 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제발 저를 그냥 보내주세요. 전 이제 쉬고 싶어요. 박민호는 수진의 눈을 본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수진은 희미하게 웃는다. 고마워요, 교수님. 그녀는 침대 밑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이거 제 남편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마지막 말이 담겨 있어요. 박민호는 녹음기를 받는다. 그러겠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는다. 교수님, 교수님도 힘드시죠? 딸분 때문에. 박민호는 놀라 수진을 본다. 어떻게? 교수님 연구실에서 봤어요. 서연 양 사진. 그 아이도 저랑 같은 병이죠. 박민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수지는 계속 말한다. 이해해요. 교수님이 왜 이런 임상시험을 하시는지. 딸을 살리고 싶으신 거죠. 수진 씨, 괜찮아요. 전 교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전 13년이나 더 살았으니까. 수진의 호흡이 점점 약해진다. 정우한테 전해주세요. 행복하게 살라고 꼭. 그녀의 목소리가 끊긴다. 박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한다. 맥박이 없다. 그는 시계를 본다. 사망 시각 11월 9일 새벽 0시 13분. 그는 수진의 눈을 감겨주고 일어선다. 그는 녹음기를 들고 병실을 나간다. 영상이 끊긴다. 정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수진은 스스로를 죽였다. 박민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리고 박민호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 정우는 키보드 위에 주먹을 내리친다. 모니터가 흔들린다. 그는 울부짖고 싶지만 참는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들킬 것이다. 그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를 끈다. 그는 연구실을 나가려다 멈춘다. 책상 위 액자를 다시 본다. 박민호의 딸 서연.
그녀도 수진처럼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우는 액자를 집어들고 사진을 자세히 본다.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지만 눈빛은 슬프다. 병을 앓는 사람의 눈빛. 정우는 액자를 내려놓고 연구실을 나선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하다. 정우는 비상계단으로 향한다. 하지만 계단 입구에서 누군가와 마주친다. 젊은 여성. 그녀는 정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죄송하지만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정우는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한다. 아, 제가 청소 담당인데 교수님이 미리 청소 좀 해달라고 하셔서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본다. 청소 담당이시면 유니폼을 입어야 하지 않나요? 정우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본다. 평복을 입고 있다. 아, 제가 급하게 와서. 여성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누구세요?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액자 속 사진과 같은 얼굴. 당신이 박서연 씨인가요? 여성은 놀란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정우는 한숨을 쉰다. 제 이름은 한정우예요. 김수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김수진. 그 환자. 당신 아버지가 임상시험에 사용한 환자 중 한 명이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정우는 계속 말한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럼 왜 고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연은 정우를 본다. 저도 그 임상시험의 수혜자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런 짓을 했어요. 정우는 서연을 본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하다. 당신도 같은 병인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7살 때 진단받았어요. 의사들은 제가 15살까지 못 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전 지금 22살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정우는 할 말을 잃는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만약 감옥에 간다면 전 죽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린다. 아버지만이 절 치료할 수 있어요. 다른 의사들은 제 병을 이해하지 못해요.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본다. 그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한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한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전 살고 싶어요. 전 이기적이에요. 정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옥상, 오전 8시. 정우와 서연은 옥상 벤치에 앉아 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지만 공기는 차갑다. 서연은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다. 정우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본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연구실에 계실 거예요.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에 퇴근하시거든요. 정우는 시계를 본다. 8시 5분. 전 오늘 당신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도 모른다. 처음에는 박민호에게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박했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까요? 좋은 사람도 절박하면 나쁜 짓을 해요. 정우는 서연을 본다. 그녀의 말이 맞다.
정우 자신도 지난 몇 달간 박민호를 미행하고 병원에 침입하고 불법으로 정보를 빼냈다. 그것이 복수를 위해서였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서연 씨,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매일요, 전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계속 치료를 받나요? 치료를 거부하면 되잖아요. 서연은 쓴웃음을 짓는다.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죽는 게? 전 살고 싶어요. 비겁하게도. 정우는 서연의 말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수진도 그랬기 때문이다. 수진은 죽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살고 싶어 했다. 그 모순 속에서 그녀는 13년을 버텼다. 당신 아버지는 몇 명을 죽였나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연구실 파일에는 23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어요. 23명. 정우는 그 숫자를 반복한다. 23명의 생명. 그들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배우자, 자식, 부모. 그들은 모두 정우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 23명 중에는 당신과 같은 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대부분이요. 아버지는 희귀신경질환 전문이니까요. 정우는 주먹을 쥔다. 박민호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같은 병을 가진 다른 환자들을 희생시켰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박민호는 자신의 딸을 선택했다. 서연 씨, 만약 제가 당신 아버지를 고발한다면 당신은 저를 막을 건가요? 서연은 정우를 본다. 막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정우는 서연의 솔직함에 놀란다. 당신은 정말 솔직하네요.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저는 이기적이에요. 그걸 인정해요. 정우는 한숨을 쉰다.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전 뭔가요? 전 지난 15년간 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서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가 뭔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이기심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럼 제 아내를 살리고 싶었던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아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저를 위한 건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정우도 그 답을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정우는 난간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을 본다. 수진과 함께 갔던 산. 그들이 처음 만난 곳도 산이었다. 대학 등산 동아리에서 수진은 산을 좋아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세상이 작아 보여서 좋아요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수진은 더 이상 산에 갈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간 산은 10년 전이었다. 수진은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쉬었다. 정상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정상에서 본 수진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다시 오자라고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못했다. 한정우 씨, 서연의 목소리가 정우를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무슨 제안이요? 아버지를 고발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드릴게요. 정우는 서연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연구 자료에는 15년간의 임상시험 결과가 다 들어 있어요. 그 자료를 공개하면 다른 희귀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당신 아버지를 용서할 이유가 되나요?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정우는 서연의 제안을 곱씹는다. 그것은 일리 있는 말이다. 박민호의 연구 자료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만약 그 자료를 공개하면 당신 아버지는 감옥에 갈 거예요. 알아요. 그럼 당신은? 저는 다른 의사를 찾아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린다. 정우는 안다.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의사를 찾아도 소용없을 것이다. 박민호만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정우는 서연의 어깨를 잡는다. 서연 씨,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린다. 왜냐하면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매일 밤 꿈에서 그분들을 봐요. 제가 살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그분들이 절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정우는 서연을 끌어안는다. 그녀는 정우의 품에서 운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우는 서연의 등을 쓰다듬는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살았어요. 그분들 대신에. 당신이 살아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전 알면서도 치료를 받았어요. 전 공범이에요. 정우는 할 말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맞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옥상의 바람이 그들의 옷을 흔든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병원은 계속 돌아간다.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는 곳. 정우는 서연을 놓아준다. 알겠어요. 당신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주세요. 서연은 놀라 정우를 본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당신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전 그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아버지 연구실로 오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서연은 쓴웃음을 짓는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전 그냥 속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우는 옥상을 떠나 병원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은 겨울 하늘. 구름 한 점 없다. 수지는 이런 날씨를 좋아했다. 하늘이 높으면 마음도 가벼워진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다. 그는 오늘 저녁 박민호를 만날 것이다. 15년간 준비해온 그 순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복수? 용서? 진실? 버스가 도착한다. 정우는 버스에 오른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본다. 도시는 평온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운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어간다. 정우는 눈을 감는다. 수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편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우는 행복하지 않다. 그는 여전히 수진을 그리워한다. 신사, 과거의 그림자, 정우의 고시원, 오후 2시.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옆으로 몸을 돌려 책상 위 사진을 본다. 수진과의 결혼 사진. 20년 전에 찍은 사진. 둘 다 젊고 행복해 보인다. 정우는 25세, 수진은 23세였다. 그들은 대학 등산 동아리에서 만났다. 수진은 교육학과, 정우는 간호학과. 첫 만남은 북한산 등산이었다. 수진은 등산복 대신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왔다. 등산복은 비싸서요라고 수줍게 말했다. 정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여분 등산복을 빌려줬다. 그날 하산길에 수진이 발을 삐었다. 정우는 그녀를 업고 내려왔다.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
회상 2005년 봄 북한산 등산로. 정우는 수진을 업고 천천히 내려간다. 수진은 정우의 등에 얼굴을 묻는다. 무거워요? 아니, 가벼워. 거짓말, 제가 60kg인데. 그럼 가벼운 60kg네. 수진은 웃는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업고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우는 웃는다. 당신이 동아리 사람이잖아. 그래도 처음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정우는 잠시 침묵한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 수지는 정우의 등에서 더 깊이 얼굴을 묻는다. 고마워요.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등산도 함께 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다. 1년 후 정우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나랑 사귈래?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전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4년간 연애했다. 정우는 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2009년 봄 그들은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다. 수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정우에게 미소 지었다. 평생 함께해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평생. 하지만 그들의 평생은 너무 짧았다. 회상 2010년 2월 정우와 수진의 아파트. 수진은 소파에 앉아 손을 내려다본다. 손이 떨린다. 멈출 수 없는 떨림.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수진은 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몇 주간 증상은 계속되었다. 손떨림, 보행장애, 균형 감각 상실. 수지는 학교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일 대학병원 신경과 예약할게. 다음 날 그들은 대학병원을 찾았다. 박민호 교수가 수진을 진찰했다. 여러 검사를 했다. MRI, 혈액 검사, 신경전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다. 회상 2010년 3월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박민호는 차트를 보며 말한다. 진행성 신경축삭병증입니다. 정우와 수지는 그 병명을 처음 듣는다. 그게 뭔가요? 희귀신경질환입니다.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병이죠. 치료법은요? 박민호는 잠시 침묵한다. 아직 확립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정우가 대신 묻는다. 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는다. 눈물이 흐른다. 정우는 수진을 끌어안는다. 괜찮아.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도 떨린다. 박민호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리고 말한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우는 박민호를 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입니다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치료법이라 일정 부분 위험이 따릅니다. 정우는 수진을 본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해볼게요, 뭐든지. 박민호는 서류를 꺼낸다. 그럼 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서류를 읽지도 않고 서명한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현재 정우의 고시원.
정우는 회상에서 깨어난다. 그는 지금 깨닫는다. 그때 서명한 동의서. 그것이 수진을 불법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만든 계약서였다. 정우는 자신의 손을 본다. 15년 전 이 손으로 서명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서명. 정우는 주먹을 쥔다. 만약 그때 서명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병원을 찾았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 없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문다. 담배를 피운 지 10년 만이다. 수진이 병에 걸린 후 정우는 담배를 끊었다. 수진이 담배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폐가 따갑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편하다. 적어도 이 고통은 확실하다. 정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정우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한정우 씨인가요? 저 박서연이에요. 아,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연구실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한정우 씨, 제발 아버지를 이해해 주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서연은 계속 말한다. 아버지도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무슨 피해자요? 이 병의 피해자요. 전 아버지한테서 이 병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정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당신 아버지도 그 병을 갖고 있었나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운이 좋았어요. 병이 천천히 진행됐거든요. 40대에 발병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고 계세요. 정우는 이제 이해한다. 박민호가 왜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는 자신의 병을 딸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다. 알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는다. 정우는 담배를 끄고 옷을 갈아입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본다. 오늘 저녁 그는 박민호를 만날 것이다. 15년간 기다려온 순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슬프다. 박민호도 서연도 수진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이 병의 피해자일 뿐이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 박민호? 제약회사? 국가? 신? 아니면 이 세상 그 자체? 정우는 모른다. 그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정우는 배낭을 메고 고시원을 나선다. 저녁 7시. 박민호의 연구실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린다. 정우는 천천히 걷는다. 거리는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정우는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그 그림자 속에 수진이 있는 것 같다. 그녀는 항상 정우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보인다. 수진은 별을 좋아했다. 우리 죽으면 별이 될까? 라고 물었다. 정우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별이 되자. 그래. 정우는 별을 보며 중얼거린다. 수진아, 넌 어떤 별이 됐어? 대답은 없다. 하지만 정우는 느낀다. 수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신호, 진실의 무게. 대학병원, 오후 8시. 정우는 박민호의 연구실 문 앞에 선다. 그는 심호흡을 한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열린다. 박서연이 나온다. 오셨군요. 네. 서연은 정우를 안으로 안내한다. 연구실 안에는 박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다. 그는 정우를 보고 일어선다. 한정우 씨인가요? 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박민호는 48세지만 50대 후반처럼 보인다. 정우는 40세지만 마찬가지다. 둘 다 세월에 지친 얼굴이다. 박민호가 먼저 손을 내민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는다. 박민호의 손은 차갑다. 제 아내 김수진을 기억하시나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입니다. 잊을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정우는 박민호의 손을 놓는다. 왜요? 왜냐하면 박민호는 잠시 침묵한다. 그녀는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니까요. 무슨 질문이요? 의사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민호는 정우를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는다. 서연은 두 사람에게 차를 내온다. 저는 밖에 있을게요. 서연은 연구실을 나간다. 정우와 박민호만 남는다. 정우는 차를 마시지 않고 박민호를 본다. 교수님은 왜 제 아내를 임상시험에 포함시켰나요? 박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살을 찌푸린다. 돈? 제약회사는 환자 한 명당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박민호는 책상 위 액자를 가리킨다. 제 딸 때문입니다. 정우는 액자 속 서연을 본다. 서연 씨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네, 서연이는 저한테서 이 병을 물려받았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제가 딸에게 저주를 물려준 겁니다. 정우는 박민호의 눈을 본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불법 임상시험을 한 건가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전 딸을 살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임상시험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승인받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죠. 그래서 다른 환자들을 희생시킨 건가요?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박민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우는 계속 말한다. 교수님은 23명을 죽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책감도 없나요?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죄책감이 없을 리 없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매일 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우는 주먹을 쥔다. 그럼 왜 계속했나요? 왜냐하면 박민호는 눈을 감는다. 제 딸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할 말을 잃는다. 박민호는 눈을 뜨고 정우를 본다. 한정우 씨, 당신한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뿐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박민호는 계속 말한다. 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제 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하지만 그건 살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낸다. 이게 15년간의 기록입니다. 모든 환자의 명단, 투약 기록, 사망 원인, 제약회사와의 계약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우에게 건넨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십시오. 저를 고발하십시오. 정우는 서류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민호는 눈물을 흘린다. 전 피곤합니다. 한정우 씨 15년간 저는 매일 거짓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정우는 서류를 펼친다. 김수진의 이름이 보인다. 그녀의 13년간의 기록. 모든 고통의 순간들. 정우는 서류를 덮는다. 제 아내는 교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박민호는 놀라 정우를 본다. 뭐라고요?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아내가 마지막 밤에 남긴 녹음을요. 박민호는 숨을 참는다. 수진 씨가 뭐라고 했나요? 교수님이 자신을 살리려 했다고, 그리고 교수님도 힘들다고, 딸분 때문에. 박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환자들을 꼭 살려달라고.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그것이 수진다운 말이다.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하지만 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린다. 수진 씨 이후에도 7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펼친다. 수진 이후의 환자들. 2023년 12월 이정민 마이너스 사망. 2024년 3월 최수영 마이너스 사망. 2024년 6월 강민석 마이너스 사망. 정우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왜 멈추지 않았나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왜냐하면 서연이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으니까요. 약을 계속 투여해야 합니다. 그 약을 구하려면 제약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면 임상시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우는 이해한다. 박민호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다른 환자들을 희생시키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멈출 건가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서연이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고. 정우는 놀란다. 그럼 서연 씨는 죽을 겁니다. 박민호는 차분하게 말한다. 아마 1년 안에. 정우는 숨이 막힌다.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서연이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호는 창밖을 본다. 제 딸은 착한 아이입니다. 너무 착해서 문제죠.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입니다. 정우는 박민호의 옆 얼굴을 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딸을 잃게 되잖아요. 박민호는 눈물을 닦는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빼앗길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한다. 연구실 밖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린다. 밤 근무 간호사들의 발소리. 정우는 그 소리를 듣는다. 15년 전 자신도 저렇게 복도를 걸었다.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작성하고 밤새 깨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언제가 환자 보호자가 될 줄은. 한정우 씨. 박민호의 목소리가 정우를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박민호는 소파에서 내려와 정우 앞에 무릎을 꿇는다. 수진 씨를, 그리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우는 박민호를 내려다본다. 박민호는 머리를 조아린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박민호의 어깨를 잡는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교수님.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박민호는 천천히 일어난다. 정우는 박민호의 눈을 본다. 전 교수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미워할 수도 없어요.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왜요? 왜냐하면 전 교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서류를 박민호에게 돌려준다. 전 이걸 경찰에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박민호는 놀란다. 왜요? 저를 고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우는 고개를 젓는다. 제 아내가 원한 건 교수님의 처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다른 환자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정우는 서류를 다시 펼친다. 이 연구 자료를 공개하세요. 하지만 불법 임상시험이 아니라 정식 연구 결과로요. 박민호는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교수님의 15년 연구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불법으로. 정우는 박민호의 말을 자른다. 누가 알겠어요. 환자들은 모두 정식 동의서에 서명했고 교수님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어요.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죠. 박민호는 정우의 의도를 이해한다. 당신은 저를 덮어주려는 겁니까? 아니요. 정우는 고개를 젓는다. 전 제 아내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수진이와 다른 22명의 희생이 적어도 미래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박민호는 눈물을 흘린다. 한정우 씨, 당신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우는 박민호를 똑바로 본다. 임상시험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서연 씨의 치료도 정식 방법으로만 하세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정우는 심호흡을 한다. 제게 제 아내의 마지막 밤에 대해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전부요. 박민호는 소파에 앉는다. 그는 눈을 감고 15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린다. 2023년 11월 8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저는 야간 회진을 돌다가 수진 씨 병실에 들렀습니다. 수진 씨는 깨어 있었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듣는다. 제가 인사를 하자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라고. 정우는 그날 밤 달을 떠올린다. 보름달이었다. 저는 수진 씨 옆에 앉아 함께 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저는 말렸습니다. 수진 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라고.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호는 눈을 뜬다. 전 충분히 버텼어요. 13년이나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수진 씨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말리지 마세요. 제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고.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수진 씨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막지 않으신 건가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전 수진 씨가 약을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한 알씩 입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우는 숨이 막힌다. 저는 그저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약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한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고. 정우는 소리 없이 운다. 그리고 수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박민호도 눈물을 흘린다. 저는 수진 씨의 맥박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0시 13분이었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전수진 씨 곁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해방된 것이라고. 박민호는 창밖을 본다.
수진 씨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다. 15년간의 고통, 죄책감,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다. 정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선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뭐가 고맙습니까? 제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요. 그녀가 혼자 죽지 않게 해주셔서요. 박민호도 일어선다. 한정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박민호는 정우의 손을 잡는다. 수진 씨는 행복했을 겁니다.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우는 쓴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젓는다. 당신은 수진 씨를 15년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우는 연구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 다 끝났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실 거예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고마워요, 한정우 씨. 뭐가요? 아버지를 이해해 주셔서요. 정우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린다. 서연 씨도 힘내세요. 네. 서연은 웃으려 하지만 눈물이 난다. 전 무서워요, 죽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전 죽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정우는 서연을 끌어안는다. 당신은 용감해요. 서연은 정우의 품에서 운다. 아니에요, 전 겁쟁이에요. 겁쟁이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해요. 정우는 서연을 놓아주고 병원을 나선다. 밤 9시. 거리는 조용하다. 정우는 천천히 걷는다. 오늘 그는 많은 것을 알았다. 수진의 마지막 순간, 박민호의 고통, 서연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마음. 정우는 이제 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오는 고통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용서만이 해방을 가져온다는 것을.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반짝인다. 수진이 어디선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다. 정우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든다. 수진아,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서 정우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고마워, 당신. 16.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202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세미나실. 정우는 단상에 서 있다. 청중석에는 50여 명의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앉아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귀병 환자 가족 모임 대표 한정우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김수진 씨를 비롯한 23분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투병 기록을 통해 미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정우는 스크린을 가리킨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 박민호 교수님의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연구 데이터가 나타난다. 그래프, 차트, 통계. 비록 23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투병 과정은 귀중한 의학 자료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청중을 본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제약회사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환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정우는 로비로 나온다. 박민호가 기다리고 있다.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교수님 오셨군요. 두 사람은 악수한다. 자료를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박민호는 정우에게 서류를 건넨다. 뭡니까? 제약회사 세 곳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정우는 서류를 펼쳐본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박민호는 잠시 망설인다. 서연이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놀란다. 정식 임상시험이요? 네,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밟을 겁니다. 정우는 미소 짓는다. 다행이네요. 한정우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의 용기 덕분이죠. 로비 한쪽에서 서연이 다가온다. 한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서연은 웃는다.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요. 좋은 일이네요. 저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요. 심리학과로. 정우는 놀란다. 심리학과요? 네, 전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정우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린다. 잘 생각하셨어요. 한정우 씨가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요? 네, 고통을 증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바꾸는 거요. 정우는 서연의 말에 감동한다. 서연 씨가 정말 많이 성숙해졌네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한정우 씨, 요즘 뭐 하세요? 서연이 묻는다. 저는 환자 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아직도 의료 쪽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박민호가 말한다. 한정우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저희 병원에서 환자 지원 코디네이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씨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는 놀란다. 저를요? 네, 한정우 씨는 환자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니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한다. 생각해 볼게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대화를 나누다 서연이 정우에게 묻는다. 한정우 씨, 수진 씨 생각 많이 하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매일이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수진이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전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서연은 정우의 손을 잡는다. 한정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박민호가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카페를 나와 정우는 혼자 거리를 걷는다. 봄 햇살이 따뜻하다.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수지는 벚꽃을 좋아했다. 벚꽃은 짧게 피고 지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다. 정우는 벚꽃나무 아래에 선다. 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정우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는다. 수진아, 올해도 벚꽃이 폈어. 대답은 없지만 정우는 느낀다. 수진이 옆에 있는 것 같다. 나 요즘 괜찮아. 당신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분다. 정우는 미소 짓는다. 당신도 편히 쉬어. 이제. 정우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목적지는 수진의 묘. 3개월 만에 방문이다. 예전에는 매주 왔지만 요즘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은 꼭 와야 했다. 할 이야기가 있다. 정우는 꽃집에 들러 수진이 좋아하던 백합을 산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의 공원묘지로 향한다. 신칠, 2번째 반전, 공원묘지, 오후 3시. 정우는 수진의 묘 앞에 선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 수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아내 김수진, 1985-2023. 정우는 묘비 앞에 백합을 놓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수진아, 나왔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너 못 본 지 3개월 됐네. 미안해. 바빴어. 정우는 묘비를 쓰다듬는다.
근데 좋은 소식 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정우는 세미나 이야기를 한다. 박민호의 연구자료 공개, 새로운 치료제 개발, 환자 가족 모임 활동. 다들 고마워하더라. 내가 용감했다고.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나도 고마워, 수진아, 나를 사랑해줘서. 정우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오래된 mp3 플레이어. 수진의 마지막 녹음이 담긴. 수진아, 나 오늘 이걸 묻으려고. 정우는 묘비 옆 땅을 판다. 작은 구멍을 만든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는 mp3 플레이어를 구멍에 넣는다. 내 목소리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정우는 흙을 덮는다. 잘 자, 수진아. 정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온다. 한정우 씨? 정우는 돌아본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저는 이정민의 동생 이수연입니다. 정우는 그 이름을 기억한다. 이정민. 박민호의 환자 명단에 있던 이름. 수진 다음으로 사망한 환자. 아. 수연은 정우에게 다가온다. 한정우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미나에서. 그러셨군요. 오빠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왜요? 제 아내 때문에. 당신 오빠가. 수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건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은 정우 옆에 선다. 저도 오빠 묘에 왔다가 우연히 수진 씨 묘를 봤어요. 그러셨군요. 수진 씨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오빠와 같은 병을 앓았던 분이니까. 정우는 수연을 본다. 뭐가 궁금하세요? 수진 씨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나요? 정우는 잠시 생각한다. 아니요, 수진이도 절망했어요. 여러 번.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린다. 오빠도 그랬을까요? 그러셨을 거예요. 정우는 수연의 어깨를 두드린다. 당신 오빠도 분명 당신을 생각하며 버텼을 거예요. 수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낸다. 이게 오빠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 이정민은 침대에 누워 있다. 매우 야위었지만 미소 짓고 있다. 이 사진 찍기 일주일 전 오빠가 말했어요. 수연아, 나 곧 떠날 것 같아라고. 정우는 사진을 본다. 저는 울면서 말렸어요. 오빠, 포기하지 말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랬더니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정우는 그 말을 이해한다. 당신 오빠는 현명한 분이었네요. 네, 오빠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수연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는다. 한정우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박민호 교수님을 용서하셨나요? 정우는 잠시 침묵한다.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했어요. 이해요? 네, 박 교수님도 절박했던 거예요. 저처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딸분 때문에 그러셨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처음엔 화났어요. 오빠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연은 정우를 본다. 만약 제가 박 교수님 입장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요. 정우는 수연의 솔직함에 놀란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도 뭐든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박 교수님을 이해하는 거네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다. 수연이 먼저 말한다. 저 이제 가볼게요. 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저도요. 수연은 몇 걸음 가다 돌아선다.
한정우 씨, 수진 씨처럼 용감하게 사세요. 정우는 미소 짓는다. 노력할게요. 수연은 손을 흔들고 간다. 정우는 다시 수진의 묘를 본다. 수진아,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날린다. 내가 보낸 거지? 정우는 웃는다. 정우가 묘지를 떠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박민호다. 여보세요. 한정우 씨, 지금 어디세요? 공원묘지요. 왜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급하다.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박민호의 목소리가 끊긴다. 서연 씨가 어떻게 됐는데요? 서연이가 쓰러졌어요. 정우는 숨이 막힌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우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불안이 엄습한다. 서연이 쓰러졌다. 3개월 전 치료를 거부하기로 한 서연. 그녀의 몸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정우는 창밖을 본다. 도시는 평온하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폭풍우다. 병원 도착. 정우는 중환자실로 달려간다. 박민호가 복도에 서 있다. 서연 씨는요? 안정됐어요. 하지만 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우는 주먹을 쥔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많아야 2주. 박민호는 무너진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제가 딸을 죽이는 겁니다. 정우는 박민호 옆에 앉는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막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강제로 치료하라고요? 박민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교수님, 서연 씨는 자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온다. 박민호 교수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박민호는 일어선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하지만 5분만요.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제가요? 서연이가 한정우 씨를 찾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하지만 눈은 또렷하다. 아빠, 한정우 씨. 박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는다. 서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서연은 정우를 본다. 한정우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우는 서연의 다른 손을 잡는다. 당연하죠. 서연은 미소 짓는다. 저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박민호는 눈물을 흘린다. 안 돼, 서연아. 아빠 괜찮아요. 서연은 아버지를 본다. 전 행복했어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서연아. 그리고 후회 없어요. 제 선택을. 서연은 정우를 본다. 한정우 씨, 수진 씨한테 전해주세요. 뭐라고요? 고맙다고 저한테 길을 보여줘서.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제가 전할게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약해진다.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알겠어요. 서연은 눈을 감는다. 저 이제 편히 쉴게요. 박민호는 서연을 끌어안는다. 사랑한다, 서연아. 저도요, 아빠. 기계의 경보음이 울린다. 간호사들이 달려온다. 나가주세요. 정우와 박민호는 밖으로 나간다. 복도에서 경보음이 들린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해진다. 간호사가 나온다.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박민호는 무릎이 꺾인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서연아, 서연아. 정우는 박민호를 끌어안는다. 박민호는 정우의 품에서 운다. 제 딸이. 정우도 운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 밤 10시. 박민호는 서연의 시신 옆에 앉아 있다. 서연은 평화로운 얼굴이다. 마치 잠든 것 같다. 박민호는 딸의 손을 잡는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그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내가 너한테 이 병을 줬어.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했어. 박민호는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넌 그 고통 속에서도 착한 아이로 자라줬어. 그는 딸의 이마에 키스한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 딸이 되어줘서. 정우는 복도에서 박민호를 기다린다.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정우는 중얼거린다. 수진아, 서연 씨가 너한테 갔을 거야.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서연 씨 잘 돌봐줘. 정우는 미소 짓는다.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 박민호가 나온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침착하다. 한정우 씨, 네, 고마웠습니다. 뭐가요? 함께 있어줘서요. 정우는 박민호의 어깨를 두드린다. 힘내세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연 씨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서연이가 뭘 원했을까요? 정우는 박민호를 본다. 속죄하며 사는 거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살리는 거요.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선다. 밤 공기가 차갑다. 박민호가 말한다. 한정우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민호는 정우를 똑바로 본다. 사실 수진 씨의 녹음 파일에는 제가 숨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는 놀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는데 전 그걸 당신한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숨이 막힌다. 뭐라고 했는데요?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눈을 감는다. 당신,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죠? 약속해요. 꼭 행복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걸 바라요. 정우는 멍하니 서 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전 그 말을 당신한테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아니에요. 그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수진이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유난히 밝다. 수진아, 고마워. 정우는 웃는다. 너의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 바람이 분다. 정우는 그 바람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해, 당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게, 약속해. 심팔, 용서와 해방. 1년 후, 2026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건물 1층에는 희망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희귀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무료 상담 센터다. 정우는 클리닉 앞에 서서 간판을 본다. 1년 전 박민호와 함께 설립한 곳이다. 박민호는 병원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정우는 환자 지원 코디네이터로 일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민호가 책상에서 차트를 보고 있다.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아, 한정우 씨, 어서 오세요. 박민호는 미소 짓는다. 오늘 환자가 많아요. 준비해야죠.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클리닉 벽에는 여러 사진이 걸려 있다. 김수진의 사진, 박서연의 사진, 그리고 23명의 환자들 사진.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라는 제목 아래 정우는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본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박민호도 마찬가지다. 한정우 씨, 오늘 새 환자가 온대요. 누구요? 35세 여성, 진행성 신경축삭병증.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준비할게요. 오전 10시. 클리닉 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온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휠체어를 민다. 안녕하세요. 박민호가 일어나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저는 강지우고요. 이쪽은 제 아내 유미연입니다. 미연은 미소 짓는다. 안녕하세요. 정우는 그 미소를 본다. 수진의 미소와 닮았다. 고통 속에서도 밝게 웃는. 진료가 시작된다. 박민호는 미연의 상태를 점검한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3년 전부터요. 지금은 어떤 상태신가요? 걷기 힘들고 손도 잘 안 움직여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담담하다. 다른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치료법이 없대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아직 확립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지우는 박민호를 본다. 그럼 제 아내는. 하지만 박민호는 말한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연은 박민호를 본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희망에 찬 눈으로 박민호를 본다. 정말요? 네, 물론 부작용 위험이 있고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미연이 말한다.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요. 박민호는 미연의 손을 잡는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한정우 씨, 임상시험 동의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정우는 서류를 가져온다. 박민호는 지우와 미연에게 설명한다. 이 임상시험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투명합니다.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지우는 서류를 읽는다.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미연은 남편을 본다. 여보, 괜찮아, 해보자. 지우는 아내의 손을 꽉 쥔다. 알았어.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한다. 진료가 끝나고 지우와 미연이 나간다. 정우는 박민호를 본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다시 환자를 받는 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박민호는 창밖을 본다. 힘들죠.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속죄라? 네, 전 평생 속죄하며 살 겁니다. 정우는 박민호의 어깨를 두드린다. 교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박민호는 쓴웃음을 짓는다. 훌륭하진 않아요. 그냥 책임지는 거죠. 점심시간. 정우와 박민호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한정우 씨,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수진 씨 생각은요? 정우는 미소 짓는다. 매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좋은 일이네요. 수진이가 원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제가 행복한 거.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정우는 밥을 먹는다. 교수님은 요즘 어때요? 서연 씨 생각 많이 하시죠? 박민호는 잠시 침묵한다. 매일 해요. 하지만 전 서연이가 자랑스러워요. 왜요?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용감했으니까요. 맞아요. 서연 씨는 용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클리닉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정우 씨인가요? 여성의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환자 가족 모임에서 한정우 씨 소개받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오늘 오후 3시 괜찮을까요? 네, 그럼 클리닉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정수민이 클리닉에 온다. 30대 후반의 여성. 피곤한 얼굴이지만 단정하다.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입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간다. 정우는 차를 내온다.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제 남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병인가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병. 언제 진단받으셨나요? 2년 전이요. 수민은 눈물을 흘린다. 의사는 3년 정도 남았대요. 정우는 수민의 손을 잡는다. 힘드시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수민은 운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수민이 울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안다. 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참 후 수민이 눈물을 닦는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정우 씨도 아내분을 간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5년간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한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정우는 솔직하게 말한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인내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수미는 정우를 본다. 자신을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를 돌보다 보면 자신을 잊게 돼요. 그러면 같이 무너져요. 정우는 수민의 눈을 본다. 당신도 쉬어야 해요. 당신도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때로는 울어야 해요. 수민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전 남편을 두고 쉴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이 무너질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전 그 길을 걸었어요. 제 아내를 돌보느라 제 자신을 잃었죠. 수미는 정우의 손을 꽉 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우는 명함을 건넨다. 여기 저희 클리닉 번호가 있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수미는 명함을 받는다. 한정우 씨,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후회하세요? 15년을 간병한 거? 정우는 잠시 침묵한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왜요?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네, 바쳤어요. 정우는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니까요. 수민이 나간 후 정우는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수지는 노을을 좋아했다. 노을을 보면 하루가 끝나는 게 아쉬워라고 말하곤 했다. 정우는 노을을 보며 중얼거린다. 수진아, 나 오늘도 잘 살았어.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내일도 잘 살게. 저녁 6시 클리닉 문을 닫는다. 박민호와 정우는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도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간다. 정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다.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연인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정우는 그들을 본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정우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버스 안. 정우는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정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 이수연이다. 한정우 씨, 오늘 오빠 기일이에요. 오빠를 위해 기도했어요. 수진 씨도요.
정우는 답장을 보낸다. 고마워요. 저도 기도할게요. 잠시 후 또 문자가 온다. 한정우 씨, 다음 주 토요일에 환자 가족 모임 있어요. 오실 거죠? 물론이죠. 좋아요. 그럼 그때 봐요.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한다. 정우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다. 작은 원룸이지만 깨끗하다. 현관에 들어서자 고양이가 반긴다. 야옹. 6개월 전에 입양한 고양이. 이름은 희망. 수진이 좋아하던 이름. 정우는 희망을 안아 올린다. 오늘 하루 어땠어? 희망은 정우의 품에서 가르랑거린다. 정우는 희망을 내려놓고 밥을 준다. 그리고 자신도 간단한 저녁을 준비한다. 저녁을 먹으며 정우는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우는 뉴스에 집중한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제약회사 3곳의 공동 연구로 개발 중인 뉴로맥스-22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박민호가 나온다. 이 치료제는 1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됐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짓는다. 수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뉴스가 끝나고 정우는 책상으로 간다.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낸다. 그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정우는 가끔 수진에게 편지를 쓴다. 그녀가 읽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내가 없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어.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내가 원한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오늘 새로운 환자를 만났어.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줬어. 내가 내게 줬던 것처럼. 수진아,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변화시켜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 약속해. 정우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쓴 편지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느낀 감정들,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정우는 눈을 감는다. 수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미소. 당신 행복해. 정우는 웃는다. 응, 나 행복해. 내 덕분이야. 정우는 잠에 빠져든다. 평화로운 잠. 더 이상 악몽은 없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상쾌하게 일어난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좋은 아침이야. 희망이 정우 발 사이를 오간다. 너도 좋은 아침. 정우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다.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40세. 하지만 이제는 활기가 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다. 좋아. 오늘도 힘내자. 클리닉으로 가는 길. 정우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산다. 그리고 공원을 지나간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우는 벤치에 잠시 앉는다. 벚꽃이 만개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정우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는다. 수진아, 올해도 벚꽃 폈어. 예쁘지? 바람이 분다. 정우는 미소 짓는다. 나 오늘도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클리닉 도착. 박민호가 이미 와 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환자가 많아서요.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제가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한다. 차를 끓이고 서류를 정리하고 대기실을 정돈한다. 오전 9시
첫 환자가 온다. 안녕하세요. 정우는 밝게 인사한다. 환영합니다. 하루가 시작된다. 환자들이 오고 간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각자의 희망을 품고, 정우와 박민호는 그들을 맞이한다. 최선을 다해 돕는다. 때로는 의학적 조언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그리고 언제나 진심 어린 경청을. 저녁 6시, 마지막 환자가 나간다. 정우와 박민호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럽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도요. 박민호는 정우를 본다. 한정우 씨,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이죠. 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박민호는 미소 짓는다. 맞아요, 희망.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우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본다. 김수진, 박서연, 그리고 23명.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우는 중얼거린다. 여러분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박민호도 사진들을 본다. 감사합니다. 그는 딸의 사진 앞에 선다. 서연아, 아빠 잘하고 있지? 박민호는 눈물을 흘린다. 아빠가 널 자랑스럽게 만들게. 정우는 박민호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미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두 사람은 클리닉을 나선다. 거리는 어둡다. 가로등이 켜지고 별이 떠오른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수진아, 잘 자. 서연 씨도. 그리고 23분 모두. 정우는 손을 흔든다. 내일 또 봐요. 정우는 집으로 향한다. 발걸음은 가볍다. 마음은 평화롭다. 그는 이제 안다. 수진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 그는 성장했고, 상실을 통해 그는 배웠으며, 용서를 통해 그는 자유로워졌다. 정우는 미소 짓는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너도 편히 쉬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나는 잘 살게.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서 정우는 수진의 대답을 듣는다. 고마워, 당신. 사랑해.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끝. 정우는 계속 걸어간다. 어둠 속을.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진이 그의 곁에 있다. 마음속에. 서연도. 23명도. 모두 그와 함께 있다. 정우는 그들을 기억하며 산다.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정우가 찾은 진정한 해방이다.